네, 백지원 전 상근 부대변인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지원입니다. 네, 손상대 TV의 준 PD, 네, 손정준님.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상대 TV의 준 PD 손정준입니다. 손상대 대표는 내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만나고 왔는데요. 네, 저도 같이 갔다가 네. 사실 저도 어제부터 지금까지 거의 집에 잠깐 들려서 오늘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옷만 좀 갈아입고 바로 와서 현장 있다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네, 손상대 대표랑 좀 비슷하게 생기셨네. 이렇게 공연 중에 비밀 아니 또 비밀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성도 같고. 네, 네, 네. 예, 부자 관계이신 것 같으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참. 예. 자, 이 한남동 저희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현장 취재를 했고 또 저희가 아침 방송 끝나는 대로 나갈 생각인데 그렇게 봐서 그런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 좀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년층이 많이 없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외로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고성국 TV만 보시더라도 패널들이 청년들이잖아요. 네. 네, 그만큼 지금 현장에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이렇게 현장에 오신 청년분들이 더 열기가 넘치세요. 더 결기가 넘치시고요. 아하. 어떻게든 오늘의 이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막아보겠다고 정말 밤 새시고 자발적으로 나오시고 더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30 특히 90년대생과 00년대생들이 사실관계와 원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은 정교조 교육받아서 자경화됐을 것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정교조의 폐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 일들에 대해서 특히 젊은 여성층이 우파적인 성향을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공산화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지금 청년들이 정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지금까지 민노총을 비롯해서 지금 간첩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그런 전과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고 간첩죄 개정을 뭉개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당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도 과거에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현장으로 나가서 집회에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6070 어른들께서 태극기를 흔들고 이제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들에 대해서 과거에 조롱까지 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이해하고 있고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힘들게 얻어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것인지를 지금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2017년, 18년 이때 자유파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고 이제 집회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아니 태극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근데 웬 성조기냐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망년 청년층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키워드로 꼽는다 그러면 물음표와 죄송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현장에 소통하시는 분들을 얘기 들어보더라도 과거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매체가 발달이 됐고 특히 이제 유튜버들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자신이 직접 찾아보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어쩌면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 더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분들을 향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나오면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준 PD 때문에 방송 모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네, 백지원. 네, 그리고 저는 이 좌파들이 똑똑한 국민들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우민화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2030은 굉장히 저는 똑똑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번 예. 사안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제 계엄이 발동됐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지라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가치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 노조나 이런 좌경화된 세력들의 선동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를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박선원 같은 사람들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이기도 하면서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에 일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반국가 세력이고 지금 이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지금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2030 여성을 중심으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청원 같은 것들도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 강연수님이 저는 78세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입니다 하시고 그래도 대통령 지키자는 마음은 하늘만큼 큽니다. 핫팩이라도 조금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예, 고성범 법무장한테 3010으로 전화하셔서 좀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3010 폰 번호 좀 올려주세요. 예, 고성범 법무장한테 통화를 하시면 뭐든지 어쨌든 길이 열릴 겁니다. 자, 이 최상목이가 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을 강행을 갑자기 했어요. 국무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한 것 같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이거 버티다가 탄핵당했는데 권한대행이 이건 무슨 권한대행이 이 짓을 했어요. 백지원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진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탄핵이라는 모욕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저는 최상목 지금 대행이 굉장히 좀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나 인권법연구회 같은 이념 조직으로 지금 거의 다 사법부가 사유화하다시피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 텐데 이런 결정을 한 것들이 저는 더욱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특히 정계선 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우자가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가 근무하는 법인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계엄에 관련해서도 이런 질의 과정에서 의견을 밝힐 때 뭐 딥페이크인 줄 알았다라거나 과거의 발언 같은 것들도 남성 혐오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험해 보이고 또 지금 마은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이력을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과거에 공산화 통일,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했던 인민노련에서 사상교육을 전담했던 핵심 멤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지금 특히 청년들이 정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법부에서 판사로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충격인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계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위기의식들이 계속해서 지금 국민 여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뭐 저희 고성호 TV가 거의 속보 전하는 이 댓글창처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 그 대통령 관저 앞으로 오시는 분들 한남대교 쪽에서 걸어오시면 민노총 때문에 경찰이 길을 다 막아놔서 올라오시기 힘들다고 그래서 전철역 한강진 2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오시면 된다고 하는데 한강진 2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 그 고가차도가 있어요. 고가도로 육교가 있어요. 육교를 건너면 바로 우리 자유우파의 집회 장소로 바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교가 그렇게 좁은 육교는 아닌데 꽤 길이가 길어요. 거기 많은 분들이 그 육교를 이용하시니까 올라가면 조금 약간 좀 바람이 불 때는 좀 흔들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위험하다는 느낌도 좀 받는데 그러니까 뭐 그 육교만 건너면 바로 우리 자유파의 집회 장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또 겨울에 약간 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진 그 2번 출구, 한강진역 2번 출구가 제일 편합니다. 예, 그렇게 오시거나 또는 차로 오시거나 택시로 오실 경우에는 한남동 쪽으로 오지 마시고 이태원 쪽으로 오십시오. 이태원이나 남산 쪽으로 남산을 넘어서 한남대교 쪽으로 코스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 앞을 거쳐서 이태원을 거쳐서 오시거나 그쪽 코스로 오시면은 비교적 좀 접근이 좀 용이합니다.
자, 지금 이 최상목이의 헌재 이명 재판관 임명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져 있는 상황을 지금 잠깐 두 분께 말씀 들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그 내란 프레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 정복 수사파들이 그 입틀막 하려고 그러는지 뭐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고발을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 8명, 뭐 유튜브 4명, 뭐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아마 두 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자유파 활동가들을 다 지금 고발을 해서 하려고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들이 항상 이 대통령의 프레임 씌웠던 게 입틀막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입틀막이 이제는 권력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뿌리를 뻗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내란이라는 의미가 저는 도대체 뭔지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내란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진자들이 벌받지 않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을 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거대 의석을 통해서 입법을 남용했고요. 자신들의 거대 의석을 통해서 탄핵도 남용했고요. 그로 인해 실제 이 나라의 시스템과 이 나라 모든 행정체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내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지금 그들이 말하는 내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게 내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 상황이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87 체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기승전결에서 거의 결 부분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의 개념 자체가요. 내란은 체제 전복에 대한 도전이 내란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공산화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들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민주당도 내란제 성립 여부에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안 내용 논리에서는 내란제 내용을 빼버렸고요. 지금 내란제 고발한 거는 선동용으로 저는 언론 플레이용으로 따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심지어 대통령을 내란제로 고발한 단체가 더 우스운 것이 민노총입니다. 민노총과 조국신당인데요. 이 민노총은 지금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체제전복 선동을 하고 간첩행위를 해서 징역형으로 15년형을 지금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간첩행동을 하고 사회주의로 체제전복하려는 세력이 내란 선전을 한 세력이지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어떻게 갑자기 내란 세력이 됩니까? 저는 이 내란제는 절대 성립할 수도 없고 지금 내란이나 수괴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지금 뭐 MBC나 이런 좌파 기득권들이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네. 이 또한 프레임을 이용해서 우리 우파들을 공격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노총 위원장은 통진당 이석기와 같은 외대 용인캠 출신인데 또 이재명과 인연이 깊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내란 선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공권력에 도전하고 본인들에게 부여되지도 않은 권력을 가지고 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고향감을 느낍니까? 그런 식으로 사회 질서를 흩뜨리면 그들이 정의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전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최소 저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께서는 이제 합리와 지성을 바탕으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지금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내란 세력인지는 판단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게 탄핵 집회, 그러니까 탄핵 찬성 집회죠. 좌파 집회. 중국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린다. 네.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중국말로 대화하는 것 같은 네. 또는 좀 어눌한 우리말로 네. 대화하는 목소리들을 그 탄핵 집회에 가면 너무 많이 듣게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젊다기보다는 어린애들이 많이 저 탄핵 집회에 나왔는데 걔네들끼리 끝난 다음에 지그들끼리 일종의 뒤풀이처럼 하는 얘기 들으면 너 오늘 얼마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린다. 뭐 돈도 돈이지만은 뭐 가니까 뭐 김밥도 주더라 뭐도 주더라 야 이거 재밌네 뭐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쉽게 벌고 이런 얘기들도 막 지그들끼리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실제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네네. 바로 언론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네. 서로 간에 아무래도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들의 요즘 보도를 보면요. 사실상 이제 탄핵 찬성 집회라 그러죠. 그쪽에 대해서는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더 나아가 없는 사실을 포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우파 국민들의 집회는요. 그 어떤 집회보다 굉장히 평화적이고요. 네. 굉장히 합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우파 집회를 두고 무슨 뭐 쇠파이프가 등장을 했다. 무슨 뭐 가스통이 등장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출처를 찾아 진짜로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네, 뭐 제2모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냥 모 유튜버 채널에서 그냥 그렇게 들고 가자 그러더라. 네, 그로 인해서 제목은 자극적이 다는 거죠. 쇠파이프 가스통 그러면서요. 이제 그럼 그 뭐 유튜브는 우파 유튜브는 맞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 요즘은 우파 좌파가 막 섞여 있어서 좌파 것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방송한 다음에 우파가 선동했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건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냥 썸네일을 보시고 제목만 보신 분들은 우파 집회가 이런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최근에 이제 좌파들의 트랙터 불법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뭐 사진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경찰 버스를 엎으려고도 했고요. 사람이 다닌 인도에 트랙터를 옮겨갖고 실기도 했고요. 사실 근데 그런 집회를 두고 그걸 불법 집회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막는 경찰들을 비판하는 게 지금 그 언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요 그냥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러니까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지. 그래서 그런 언론들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더 알리기 위해서 네. 아까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국인들이 탄핵 탄성 집회에 나오고 더 나아가 그 트랙터의 불법 시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중공의 각국 내정 간섭은 이미 있는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우마우동 댓글 부대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매수한다거나, 그리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정황이 아니죠. 이미 사실관계들이 우리나라 우방국들, 호주나 영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 같은 곳에서도 이미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을 중국인을 썼던 사실도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고, 네.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그런 것들은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화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지금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까? 보니까 태극기를 뺏어서 그렇게 던지는 영상도 제가 봤거든요. 경찰이 그렇게 하는 행동도 제가 봤거든요. 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남태령 집회는 불법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 트랙터들은 왜 그냥 통과시켜줬습니까? 이런 모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말 분노하는 거고요. 그 집회에서 이제 연설하시는 분들 내용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의료개혁에 찬성하지 않아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방패로서 역할을 했던 것들을 알겠다. 계엄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반국가 세력들이 어떤 행동들을 해왔는지, 입법부를 점령하고 사법부를 점령하고 지금 민주당 탄핵 거의 30번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들이 모순점으로 지금 청년들이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입법부는 행정부, 사법부, 헌법기관을 다 탄핵할 수 있는데 잘못된 국회의원을 우리는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87체제 헌법에서는 국회 해상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좌익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들이 지금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제 저희도 다시 그 한남동 관저로 가야 될 시간이 좀 다가와서 이제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마무리 한 말씀씩 더 듣겠습니다. 예, 준 PD님. 네. 저는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때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정면으로 싸웠던 이유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법치주의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요 단순합니다. 죄진 사람들이 벌 받으면 되고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보호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자신들의 권력 범죄를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을 만들었고 그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했던 게 바로 그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고 거기에 맞서는 검찰총장 윤석열에 공감을 했던 것이고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결집을 하고 지지를 보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말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엔 이 나라의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세력들을 향해서 지금 정면으로 또 맞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 우파 국민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분노를 해서 지금 또 이러한 결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에 육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로 모여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모이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시고 많은 분들이 낙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우리 역량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40% 말씀하셨는데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어때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 대통령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직히 당시 검찰총장이 권력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내고 소위 말해서 덤빈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뭘 믿고 그런지도 잘 몰랐었던 것이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나를 믿어줄 거다. 네. 그 가운데 나를 또 지지를 보내줄 거다. 그 지지를 보내주면 많은 분들을 또 설득해 줄 거다. 그 설득 과정에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지지율이 높으면요, 저는 지금의 향상이 분명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지연. 네,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 체제는 사실상 공산당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당 하나가 모든 걸 정하고 입법 폭거까지 계속 자행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는 또 이모경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국회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개정안, 입법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 내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습니다. 교과서의 모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인민민주주의고 사회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주의 체제 전복을 하려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은 공산화 통일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이 자유의 가치를 절대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위기감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전체주의 파시스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극우라는 프레임 우리가 직접 깨면 됩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우리는 PC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우파의 가치를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극좌 세력들의 저런 프레임을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당당하게 자유의 가치를 말하고 우파의 가치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마음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많이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제보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 국가라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사법부가 온당하게 존중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예, 손상대 TV의 준 PD 그리고 백지연 전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